봐봐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 빔을 좀 바꿔야 되는데 바꿔줄 때까지 조금 흐를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해. 요거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학원에서. 봐봐요. 자, 일단 다항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좀 정리하셔야 되겠지? 한 번씩 배웠던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봐봐. 요게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요 녀석에서 항이라는 건 뭐냐면 항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 있죠. 요거. 요런 녀석들. 부호까지 포함해서 요런 녀석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없는 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기호인 거지. 그지? 부호니까 부호 말고는 덧셈 뺄셈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을 우리가 항이라 불러. 오케이? 항.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여기서 항을 얘기하시오 그러면 x의 제곱과 마이너스 5x와 3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항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상수항 중에서도 상수항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우리가 걔를 상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잘 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y 플러스 5. 자, 나영이 한번 했으니까. 나영아 여기서 상수항. 응. 5. 좋아요. 5. 나영아 요거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거든. x에 대한 2차식인 건데 그러면은 상수항은 이제 y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수항이 아닌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상수항이라는 건 내가 주인공을 정할 건데 이 특정한 문자가 사실 얘가 주인공인 거야. 주인공. 내가 주인공을 설정했을 때 그 주인공이 되는 문자 말고 나머지는 다 상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인공이 누군 거야? x인 거야. 그러면 x가 들어가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상수항이 될 수 없지만 요 두 녀석은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즉 주인공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모조리 다 상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개수라는 건 뭐냐? 개수는 내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문자 있지. 여기서는 지금 x의 제곱, 요 x가 내가 주인공으로 설정한 녀석이니까 요거하고 요 녀석이 존재하는데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x의 제곱 더하기 2y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5라고 해놓고 얘가 x에 대한 2차식인 거니까요. 주인공이 지금 x라는 얘기인 거지. 이랬을 때 개수라는 건 주인공이 되는 녀석 앞에 곱해져 있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긴 1이 있겠지. 그리고 요 주인공 앞에 곱해져 있는 얘만 문자인 거야. 그죠? 그럼 누구? 2y. 이런 녀석도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즉 x제곱, 즉 x에 대한 2차식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x에 대한 1차식의 개수는 2y가 개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인공 앞에 붙어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다항식이라는 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즉 이런 녀석들. 얘는 지금 항이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지? 항 몇 개? 항 몇 개? 이거. 이렇게 되면 얘가 항이 몇 개라는 얘기인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걸 거고요. 근데 한 개만 돼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다항식으로 부를 수 있다. 근데 한 개의 항으로만 되어 있으면 걔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항식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이만큼의 범주가 다항식이라면
요거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단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 그 수책에 배울 때 요런 다이어그램 배우잖아. 뭐가 있었지 너희? 여기 정수가 있을 거고 정수 안에 뭐가 있는 거고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정수 바깥쪽에 이제 뭐 우리 유리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배우니까 요거처럼 단항식이라는 건 다항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세 개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단항식을 골라라 그러면 뭐밖에 안 된다? 얘밖에 안 된다. 단항식은.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의 차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특정한 문자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다 박스를 쳐놨단 말이지. 자, 항의 차수도 마찬가지.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항의 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의 4제곱 이런 녀석이 있으면 나영아 얘 지금 몇 차식이야? 4차식이죠. 왜 4차식인 거지? y가 4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인 거야? x에 대한 2차식. 왜? x는 내가 x에 대한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x가 주인공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곱해진 것만 문자인 거야. 그럼 여기 내가 x를 주인공으로 잡으면 이 y는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숫자가 되는 거다. 따라서 y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다항식의 차수에서 다항식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우리가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y에 대한 4차식, x에 대한 2차식. 오케이? 그리고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문자가 다 뭐니까? 모든 미지수가 다 문자니까 우리는 이런 녀석. 이거 y라고 쓰죠.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3차식, 문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x와 y가 다 문자니까 x 2개, y 2개가 곱해져서 여기 총 몇 개가 곱해졌죠? 4개가 곱해졌죠? 그럼 얘가 몇 차식? 4차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동류항.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문자, 주인공이 되는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인 거죠. 예를 들면 x의 제곱 더하기 3y의 x의 제곱 더하기 4y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에 대해서 동류항을 찾아라 그러면 x만 주인공이죠. x만 주인공이니까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 요 두 녀석을 x 입장에서 뭐라고 볼 수 있다?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다. 왜?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으니까 동류항이야. 근데 요 녀석은 x가 있긴 한데 x에 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류항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고 있고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자, 용어적인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x에 대한 해갖고 지금 내가 주인공을 설정했으니까 얘는 x에 대해서는 몇 차식? 3차식. 항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y에 대해서는요. 몇 차식? y에 대해서는 4차식. 맞죠? 항의 개수는 똑같이 5개. 그러면 동류항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x, y에 대한이라고 물어보면 그럼 몇 차식이 되는 거지? x, y에 대한 4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민석? x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항의 개수
이렇게 7개. 자, 아직 선생님의 이름을 자 중기. 자, y에 대한 몇 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한개 개수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유나, xy에 대한 몇 차식? xy에 대한? xy에 대한인데? xy에 대한. x도 주인공이고 y도 주인공이니까 총 몇 개 곱해져 있죠? 최대 3개까지 곱해져 있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몇 차식? 그렇죠. 3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두 번째. 다음 시기에 사용되는 용어 두 번째인데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하고 오름차순 정리라는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 오름차순 정리는 나오긴 하지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오름차순 정리는 선생님이 지금 10년 년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름차순 정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고 짝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림차순 정리라는 요 녀석은 내가 어떤 한 문자를 주인공으로 정했을 때 내림차순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쭉 다 적어 나가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 녀석에 대해서 내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요. x가 지금 차수가 제일 높은 녀석이 누구지?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3x의 제곱 요거 먼저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1차식을 보려고 봤더니 얘도 1차고 얘도 1차잖아. 우리가 이런 녀석을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x에 대한 동류항은 한 번에 묶어줄 수 있죠. x로 묶어주면 이 녀석을 x로 묶어주면 4-y에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하기 4-y에 x라고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을 쓰시면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불러요. 그죠?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1차식 상수항.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요 녀석을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 요 녀석을 x의 개수라고 부르는 거죠.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 난 주인공을 x만 보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차순 정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여기 있지 상수항 먼저 적고 그죠? 근데 y에 대한 오른차순 정리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y에 대한 오른차순 정리니까 y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y가 없는 녀석이 차수가 제일 낮은 거겠지. y 입장에서는. 그러면 x만 있는 요 녀석, 요 녀석이 지금 차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더하기 y에 대한 1차식을 쓸 거니까 y만 있는 녀석이 여기하고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y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y의 제곱이라고 쓰는 건 우리가 오름차순 정리인데 이걸 봐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사실 얘를 정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한 건가? 오히려 복잡하긴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쓰지 오름차순 정리는 거의 쓰지 않는다. 너희들 쓸 일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인데 덧셈 뺄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차수가 약간 높아진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 봐봐. A하고 B를 어떻게 하겠대? 더해주겠대. 그러니까 라지 A라는 식이 이렇게 있고 라지 B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어떤 문자 대신에 어떤 식이나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에는
항상 괄호를 써주고 요거 안에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 알겠지? 어떤 문자 대신에 식이나 숫자를 대입할 때는 항상 가로를 하고 그 가로 안에 대입을 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A하고 B가 있으니까 A라는 식이 3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걸 거고, 더하기 B라는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로를 없애주시면 되는데, 가로를 없애줄 때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여긴 지금 연결하는 부호가 플러스인 거니까 요거 그냥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어요. 얘도 요거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없애도 상관없죠. 그러면 가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뭘 계산하면 돼?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동류항끼리. 그럼 얘하고 내가 얘를 묶어주니까 얘가 동류항인 거니까, 그죠? 4x의 제곱에 얘가 동류항인 거니까 서로 없어질 거고, 2하고 마삼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지금 A 더하기 B를 한 거잖아. 선생님이 B 더하기 A를 한번 해볼게. 그럼 B 더하기 A를 하게 되면 이쪽 가로 안에 B가 들어올 거고, 더하기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사라져도 되는 녀석일 거고, 그러면 동류항끼리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녀석이 4x의 제곱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한 거랑 b 플러스 a를 한 거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얘네 두 개를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성립한다?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해도 되지만 B 더하기 A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우리 숫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서 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숫자에서 했던 건 다 할 수 있어. 2하고 3을 더하나 3하고 2를 더하나 서로 같죠? 그럼 문자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녀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는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A라는 식을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요 녀석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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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법칙을 써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이 안에 있는 녀석을 부호를 다 바꿔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얘하고 얘가 계산돼서 2x의 제곱, 얘하고 얘가 계산돼서 플러스 2x, 얘하고 얘가 계산돼서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지만 귀찮죠. 이런 단원이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맘 잡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책을 딱 펴고 한 2장 딱 보다가 아닌 것 같아. 역시 나는 수학이랑 맞지 않아. 딱 던져놓고, 그래도 엄마가 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책을 딱 펴갖고 일단 엄마는 공부를 딱, 엄마가 하라 해서 이번엔 2페이지만 많이 봐야 되니까 한 10장 봐. 아, 엄마 나 안 맞는 것 같아 수학이랑. 또 던져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는 겨울방학이 됐어. 다시 한번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뭐 하니까 고등수학을 하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다시 이제 1단원만 이렇게 봐. 아, 엄마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던져.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딱 올라가서 보면 책을 딱 봤더니 오, 첫 페이지만 까매. 그죠? 거기만 까매.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여기를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인데, 나였으면 이 단원을 그냥 중3 쪽에 넘겼을 거야. 중3 쪽에 넘기고 중학교 때 할 게 많지 않은 시기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그리고 그 중3쯤 되면 그런 거 있잖아. 아유, 내가 그래도 중학생 중에 제일 대빵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고 한다고. 근데 이게 애들이 맘 잡고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수학으로 딱 넘어오는데 이런 재미없는 파트를 넣으니까 아이들이
아, 역시 수학은 재미없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지. 아, 난 문과 가야지. 이렇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문과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혹시 여기 문과 생각하고 있는 학생 있니? 커서 뭐 할 건데? 응? 영상? PD 같은 거? 아, 선생님 학생 중에 그 이과에서 수학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있었어. 2학년 때까지 선생님하고 하면서 1등급을 받던 학생이 있었거든. 근데 3학년 때 갑자기 문과로 바꾸겠대. 걔 꿈이 PD였어. 그러고 나서는 우리 학원은 걔가 이제 어려운 것까지 다 하고 이제 문과로 딱 바꾸니까 우리 학원에는 이제 확통으로 수능까지는 잘 안 가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갔어. 근데 걔가 잘할 수 있을까? 뭐가 됐든 간에 PD나 아나운서나 기자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은 되게 학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려면 학교를 잘 가려면 이과 쪽에 계셔야 돼. 알았지? 그게 필요는 없어. 이게 내가 PD 생활을 하면서 전혀 필요 없는 거긴 하거든. 근데 좋은 대학교로 가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려면 이과 쪽에 계셔야 돼. 왜냐면 이번에 수능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너희는 아직 그런 거 체감을 못 하겠지? 올 3월하고 6월 달에 6월 달에 6평이라고 있어. 고3 애들이 보는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4%거든. 그 4% 학생 중에 이과생이 94%야. 6%만 문과생이야. 근데 전체로 문과생이 더 많거든. 문과생은 가면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4명 중에 4명 중에 4%인 거잖아. 4명 중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4 곱하기 10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6인 거거든. 그럼 10,000명 중에 2점 몇 명인 거잖아. 그러니까 문과생 중에 10,000명 중에 2~3명만 1등급을 받아요.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냐고. 못 가. 큰일 나요. 알았지? 진짜 큰일 납니다. 수능 최저 못 맞춰. 근데 이게 또 문과 쪽에 가는 아이들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촬영하고 있는데. 문과 쪽에 가는 아이들이 그러면 나머지 과목이라도 잘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2등급까지 보자. 2등급까지. 수학, 이과 쪽에서 전체 80을 갖고 와. 전체 1, 2등급 전체 인원 중에 80%는 이과야. 그러면 걔네는 수학을 안 했으니까, 문과들은 수학을 안 했으니까 영어, 국어라도 더 이과보다 잘해야 되잖아. 근데 국어도 2등급 비율 중에 70%는 이과생이고 영어도 60% 이상이 이과생이야. 그럼 문과생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 놓고는 막 왜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수학을 해야 되죠?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네가 영어 국어라도 더 잘하든지. 저 큰일 나. 큰일 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요 녀석이 A에서 A를 빼면 되는 거고, 가로를 하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고. 얘는요, A 대신에 저 식을 집어넣고 B 대신에 저 식을 집어넣는데 가로하고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고, 요 마이너스 2를 곱하기 이렇게 다 항에 곱해준 다음에 동료끼리 계산만 해주시면 돼. 그죠?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풀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해봅시다. 근데 이거 얘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생님, 구한문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서로 같은 거예요? 아닌 거지. 얘는 다른 거야. 구한법칙을 하려면 우리 세상에, 원래 이 세상에 뺄 셈은 없어. 덧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호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구한법칙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얘가 하나고 얘가 하나서 가운데 플러스 연결되어 있는 녀석인 거니까.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뭐 하는 거지?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결합법칙이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면 필수예제 1번이 있는데 이 필수예제 1번 문제가 요거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A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A 대신에 뭘 집어넣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라는 녀석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얘를 먼저 전개할게.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b 대신에 요 식을 집어넣고 y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c니까 가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요렇게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y의 제곱 더하기 2x제곱 y가 되는 거겠네. 그죠? 동류항을 한번 묶어볼까요? 얘랑 얘가 동류항인 거죠? 그러면 x 세제곱을 묶어버리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는 걸 테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는 걸 거고 y의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 또 y의 세제곱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되는 걸 거고요. 자, x의 제곱 y가 있는데 여기 x의 제곱 y가 있죠. 여기 이거. 선생님 여기 뭐 하나 상관없죠. 자, x의 제곱 y가 있는데 여기 2x의 제곱 y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동량 처리될 거니까 더하기 3 x의 제곱 y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이 남았을 테니까 플러스 2 xy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 여기 옆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오늘 곱셈 공식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2b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 a라는 식하고 b라는 식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라지 a 플러스 라지 b가 있는 거고 여기에 라지 a 마이너스 라지 b가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얘기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 플러스 b가 있는데 걔가 6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4y의 제곱이 되는 걸 거고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 그 녀석이 2x의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6y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요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는을 기준으로 좌변에서는 여기 a 플러스 b고 a 마이너스 b니까 더하면 얼마가 남는 거지? 2a가 남는 거죠. 우변은 동류항끼리 계산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야? 8x의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10y의 제곱이 되겠네요. 2로 약분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4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지 B는요. 라지 B는 요거에서 요걸 빼버리면 되는 거겠네. 얘에서 얘를 빼면 AA는 사라질 거고 빼주면 B에서 마이너스 B를 빼는 거니까 여기 얼마가 남아서 2B가 남게 되고 얘에서 얘를 빼게 되니까 4X의 제곱 얘에서 얘를 빼니까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약분 처리해 주시면 B라는 녀석이 2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 걸 거고 우리는 뭐 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사실 우리 여기서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2B인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누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A에서 누굴 빼버리면 녀석을 빼버리면 구할 수 있다.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 오늘 파트는 재미가 없죠, 우리.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에서 요거 먼저 물어볼까요? 나영아, 이게 무슨 의미야? A를 n번 곱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A의 m제곱이라는 녀석이 사실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쭉 해서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m개 곱해져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A의 100제곱 필요한데 내가 여기다가 A를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100개를 썼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 이거 A가 몇 개지? 세. 하나, 둘, 셋, 넷. 근데 갑자기 민서가 옆에서 말 걸어. 선생님, 어디까지 셌지? 다시. 하나. 이럴 수는 없잖니.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m개곱 곱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A의 m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10a. 얘는 무슨 의미야? 아니, a를 10번 더했다는 의미죠. 그죠? 10a는 얘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쭉 해서 a가 있는데 이 a를 몇 번? 10번 더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붙어있는 요 녀석은 a를 저 개수만큼 곱했다는 의미인 거고 a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는 그만큼 더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인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지. 봐봐. 내가 a 곱하기 해서 a를 지금 몇 번 곱해져 온 상태인 거지? n번 곱해져 있는 요 녀석하고 여기다가 곱하기니까 곱하기 해주시고 a를 몇 번? a를 n번 곱해놓은 녀석이 있었다 쳐보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a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지? m개하고 n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총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m 플러스 n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겠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a에 m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하면 a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은 총 a가 3개, 5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a가 8개 곱해져 있는 거고 그 8이 얘하고 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고 따라서 a의 8제곱 이렇게 썼던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또다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저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a가 있는데 a가 지금 총 몇 개씩 곱해져 있지? a가 m개 곱해져 있는데 그 녀석을 다시 몇 개 곱하겠대? 그 녀석을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다시 m개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녀석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요런 녀석이 m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n개. 그러면 이런 게 n개 있는 거니까 결국 m의 입장에서는 m이 몇 개 있는 거야? m이 n개 있는 거죠. 근데 그 m이 n개 있는 걸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지? 봐봐. a의 제곱에 4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잖아. a 곱하기 a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런 녀석이 4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실 몇 개 있었고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잖아. 그래서 난 여기서부터 요만큼 a가 다 몇 개 곱해져 있는지 세야 되는 거니까 2를 4번 더해야 되는 거잖아. 2를 4번 더한다는 게 우리가 2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요 녀석이 가면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a에 2 곱하기 4 해서 a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a의 m제곱에 n제곱이 있으면 요 녀석을 싹 곱해갖고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녀석이고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되는 거고 중학교 때 요거까지는 다 배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A, B가 있는데 그 녀석을 내가 n제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있었잖아. 그죠? 그럼 이 녀석을 곱하고 곱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얘는요 지금 나눗셈이네? 나눗셈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나눗셈은 사실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 나누기 2 하면 얘 사실 2분의 3 써갖고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있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쭉 해서 a가 있는데 요 녀석이 몇 개? m개 있다는 얘기인 거고 a 곱하기 해서 얘가 몇 개? 얘가 n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m이 n보다 더 크면 분자에 a가 남아있을 거고
m하고 n이 서로 똑같으면 다 사라지고 1분의 1이 될 거고 n이 m보다 더 크면 다 약분하고 밑에 쪽에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케이스라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나서 m이 n보다 큰 거니까 분자에 몇 개 남는 거고 요만큼이 a가 남아있는 걸 거고 요 녀석은요. 분모에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겠죠. 맞지? 근데 a를 이만큼 곱했으니까 여기다 a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분의 1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얘는요. a에 m-n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자고. 만약에 a의 세제곱분에 a의 제곱을 하면 얘 a분의 1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녀석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a에 2-3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이 같은 표현이에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있으면 요 녀석은 a의 n제곱분의 1과 같다.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있다면 얘는 a의 세제곱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항식의 곱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계산하려면 우리 전개라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전개 어떻게 하는 거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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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2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3x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x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2x 더하기 3 이렇게 쓰게 될 거고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얘하고 얘가 동류항인 거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동류항이니까 더하기 5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전개라는 건 이렇게 그냥 하나씩 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전개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런 식이 나왔을 때마다 전개를 계속 하고 있으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래서 이거 뒤쪽에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우죠. 그리고 그 곱셈 공식이 이러한 전개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야. 공식화되어 있는 거. 자주 나오는 녀석을 공식화 시켜 놓은 거. 그걸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부른다.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시면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분배법칙도 성립하고요. 아까 우리 했었잖아, 분배법칙. 그치, 이미.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그래서 숫자로 할 수 있었던 건 모조리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할 수 있는 건 문자에서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녀석을 내가 전개했는데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 x세제곱의 개수. 그러면 내가 얘를 사실 싹 다 전개해야 되니? x의 세제곱만 나오는 것만 찾아봐도 되지.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상수항 곱하기 3차, 1차 곱하기 2차 이런 녀석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3차, 요렇게 곱하면 3차, 이렇게 곱하면 3차, 이렇게 곱하면 3차니까 5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2 이렇게 되면 x세제곱의 개수가 된다. 이런 내용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물어본 거잖아. 그럼 잘 봐봐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는 거고 그 밑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걸 텐데 내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서 뭐 10x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의 4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여기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3까지 이렇게 남는 녀석이 있을 텐데 나는 이 녀석에 뭐를 물어본 거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요 녀석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녀석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는 x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x를 그냥 없앨 수는 없어. 근데 사실 우리가 저 x가 힘이 없게 만들 수는 있어. x가 힘이 없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생략시킬 수 있어. 맞죠?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0만 남을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남으니까? 개수들만 남으니까 그럼 우리 x에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런데 는이 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똑같은 식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네?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1 플러스 3에 5-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없어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4 곱하기 5에서 얼마가 된다? 2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곱셈 공식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오셔야 되는 거야. 외워갖고 오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늘 저기 피드시 중등거 수업도 할 건데 중등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 풀 때 요거 외우시고 이거 외운 거대로 문제 푸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A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자, 민서 이거 어떻게 되니? 아이, 책 보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유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요거 유명한 녀석이죠. 그죠?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 자,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아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사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생각해보자고. 이 창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지? 이 창이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AB, X의, AC군요. AC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1차는 이렇게 곱하는 녀석하고 이렇게 곱하는 녀석 두 개가 있으니까 AB 플러스 BC, X가 되는 걸 거고 얘하고 얘를 곱하시면 B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 입장에서 볼까? 요만큼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 거고 그 뒤에 지금 뭐가 하나 따라 붙었지? 요 녀석이 하나 따라 붙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어차피 얘는 지금 총 3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X 입장에서 보면 몇 차식까지 나와? 3차식까지 나오죠. 그러면 3차식이 나오려면 여기서도 X 나오고 여기서도 X 나오고 여기서도 X 나와야 되는 거잖아. 3차식이 되려면. 그러면 결국 X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만약에 X의 제곱이 나오려면 이거 두 개 중, 이 3개 중에 2개는 몇 개? 3개 중에 2개는 X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에서는 상수항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X 나오면 C가 생길 거고 얘하고 얘가 X 나오면 B가 생길 거고 여기가 X 나오면 여기 A가 생길 거니까 우린 여기다 내가 뭘 쓸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1차식이 나오려면 얘가 X 나오면 여기서 BC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X가 나오면 AC가 나올 거고 여기 X가 나오면 AB가 나와야 되니까 AB, BC, CA에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상수가 나오면 상수항이 나오겠지? 그래서 더하기 AB, C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나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나오는데 자, 여기는 모든 근의
합의 마이너스. 그래서 이 녀석의, 그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모든 근의 합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이 녀석 어차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이 3개 나오면 2개씩 곱해서 더한 녀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모든 근을 곱해서 마이너스 처리하신 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두시고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은 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당연히 x의 세제곱이 생길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오면 여기서 x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나오면 여기서 x의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c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나오면 어차피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이쪽이 플러스 ab bc ca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요,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a 제곱에다가 얘 제곱하고 얘 곱해서 이 ab를 만들 거고, b를 두 번 곱해서 b의 제곱 만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원래 a 플러스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하게 되면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2의 ab c가 될 거고,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걸 거고, 다시 얘를 한 번 더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기가 싫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 녀석을 공식화 시키겠다는 얘기야. 뭐가 됐든 이런 녀석이 두 개 곱해져 있을 테니까 a 제곱도 있을 거고, b의 제곱도 있을 거고, c의 제곱도 있을 거고, 이 ab 곱해지는 녀석도 있을 거고, 이 bc 곱해지는 녀석도 있을 거고, 이 ca 곱해지는 녀석도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잠깐만요. 수업이 끝났네요. 네. 했어요? 네. 손수비만 지금 왔어요. 뭔데 지금 뭘? 지금 그리고 3학년 아이들 제 PT실에 가면 그 교재 있거든요. 그냥 3학년 아이들한테 그거 주고 좀 풀고 있으라고 해주세요. 왜 이거 안 끝나요? 한 5분 10분. 근데 중등부들은 제일 합쳐서 제일. 그 끝낼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잘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는 건데, 사실 이 녀석의 의미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거든요. 이렇게. 맞지? 그럼 결국 내가 얘네들을 다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해주시면 되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거기에 다시 a 플러스 b를 곱해주시면 되는 건데, 내가 전개해보면 a 세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a제곱 b가 나오니까 a제곱 b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2a의 제곱 b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2ab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ab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이제 b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정리 한번 하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나 얘 몇 차식이야? 얘는 몇 차야? 얘 몇 차야? 얘는 3차. 오케이. 내가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여기 봐봐. 요 녀석을 전개했을 때 몇 차씩? 얘가 2차기 때문에 모든 항이 2차거든? 그러면 요 녀석은 얘가 3차니까 모든 항이 3차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아, 뭐가 됐던 간에 요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개하면 모두 3차가 나와야 돼. 그러면 A가 3개 나오는 녀석도 있을 거고 모조리 A가 나오면 되니까 A가 2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오는 항도 있을 거고 A 하나에다가 B가 2개 나오는 항도 있을 거고 B만 3개 나오는 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거 앞에 개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정이. 그렇죠? 그래서 얘가 3, 3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죠. 3차식일 때는. 오케이? 2차식일 때는 2가 붙는 거고 3차식일 때 3이 붙는 거고 그럼 4차식에는 4가 붙어요? 4가 붙는 것도 있고 다른 숫자가 붙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얘가 지금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여서 플러스인데 보시면 이 녀석은 지금 뭐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또 여러분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은요? 해보시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근데 우리가 자주 써먹는 건 요 녀석을 이렇게 보내는 걸 써먹는 게 아니야. 쟤를 일로 보내는 걸 써먹을 일이 없어. 인수분해 쪽에 가면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얘를 외워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요 녀석을 하게 되면 얘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얘를 여기로 보내는 건 그냥 전개해보면 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요 녀석이 여기로 가는 거고 그게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건 따로 있으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별표를 쳐주시고 이 녀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녀석이에요. 책에 나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녀석 있죠. 가로 안에 있는 요 녀석, 요거. 얘를 우리가 조금 특별한 녀석 이렇게 부를 거야. 얘를 조금 특별한 공식이라 부를 거고 요 녀석은 인수분해 쪽에 넘어가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의 전체 이렇게 되는 녀석인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쪽에 가면 설명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 부호 조심. 얘 부호 조심해야 돼. 얘를 하게 되면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의 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인데 언뜻 보면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이거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이거고 얘하고 얘를 곱한 게 이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기억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호가 플러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고요. 이거 다음 시간까지 완벽하게 외워갖고 오셔야 돼.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시험 볼 거야. 나중에 다 외우고 있니?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 B, C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얘가 A. 얘가 통째로 B. 통째로 C.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한 거야. 플러스 2에다가 A, B, B, C, C인 거잖아. 그죠?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XY.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2Y.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쟤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세제곱짜리네요. 세제곱짜리가 어떻게 되지? 얘를 그냥 A로 보고 얘를 그냥 통으로 B라고 보면 여기 가운데가 플러스로 되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요 녀석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요거 2개. 왜? 모두 다 3차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2개, 요거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녀석도 있을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요거 하나에 뒤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곱한 녀석도 있을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한 녀석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8x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36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6x의 제곱. 얘는 9에다가 3을 곱하니까 27에도 5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요.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은 항이 2개짜리일 때, 항이 3개짜리일 때, 항이 4개짜리, 뭐 이렇게 차수가 2차식이면서 항이 2개짜리일 때, 뭐 3차식이면서 항이 2개짜리일 때, 3개짜리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 요건 딱 보자마자 내가 아까 말했던 뭐가 떠올라? 특별한 녀석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 특별한 녀석에 의하면 얘가 뭐였지? 요거였던 거잖아. 얘 어떻게 된다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c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제곱,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 요거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이건 거니까 얘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3에 x y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아서 너희가 공식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의 문제인 거고, 공식을 외웠으면 내가 적용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민서한테도 복사해주고 윤아한테도 복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외우셔야 되고 너희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따가 넘어가시면 충분히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가 지금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이 녀석을 이렇게 다른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 그러면 식이 간단해져. t 플러스 2가 되고 t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녀석 우리가 공식 적용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t에 대한 식을 풀고 싶었던 게 아닌 거니까 다시 역치환 t를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전개하시면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요거 정리하고 있는 거야.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맞죠? 아 근데 지금 봐봐. 치환을 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정령 얘를 그냥 전개하는 거랑 이걸 이렇게 푸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치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함인 거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 복잡한 어떤 녀석이 있으면 얘가 공통 부분이 아니어도 내가 이 녀석이 어떻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 어떤 녀석이 껴있어서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걔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을 사용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야.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치환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가 핵심인 거고, 여기서는 뭐 전개를 하는 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었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요? 상수항에 있는 녀석이 합이나 곱이 같아지도록 2개씩 짝지어 주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 상수항의 합이 2. 이렇게 묶으면 상수항이 얼마? 합이 2. 그러면 얘네 둘을 먼저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거고, 이렇게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이고, 마이너스 8이군요.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치환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곱셈공식의 변형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문제 푸시고 알겠죠? 공식 철저하게 외워갖고 오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